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본격화함에 따라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간 역학관계도 거기에 맞춰 왔다 갔다 하는 흐름입니다. 어느 기업이 특정 클라우드를 많이 쓰면 해당 업체 점유율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하는 만큼 주요 대기업, 이른바 IT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이미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간 격전지가 됐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그동안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 중심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해 왔는데 최근 들어 AWS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즉 GCP와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용 비중을 늘리려는 모습입니다. AWS가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얼마나 파고드느냐에 따라 3사 간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판세죠.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전략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구글과 삼성전자는 단순한 클라우드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구글에게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파트너이고 삼성전자에게 구글은 반도체 사업 등에서 중량감이 큰 고객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SK그룹도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는 대표적인 대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규모로 놓고 보면 SK텔레콤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예전까지만 해도 SK텔레콤에선 AWS가 강세였는데 지금은 애저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LG그룹도 전사 차원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강조해 관련 업계에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LG그룹 계열 IT 서비스 업체인 LG CNS는 올 초 국내 최대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업체인 메가존과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조인트 벤처인 그램까지 설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3%를 기록할 것으로 27일 전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2.8%로 이전 전망치인 3.1%보다 0.3% 낮아졌죠.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0.4%, 1%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한은은 코로나19 충격 영향으로 마이너스 0.2% 성장률을 제시한 바 있었죠.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이 늦어지자 3개월 만에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한은이 성장률 재조정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인데요. 당시 성장률을 제시했을 근거는 코로나19가 2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에 안정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진정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한은은 지난 7월 16일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때 성장률 하향 조정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한은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3.3%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이후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300명 이상 발생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관건은 수출과 소비입니다. 일단 수출의 경우 점차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7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했지만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소비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은 크게 위축된 상태죠. 앞으로도 소비 회복세가 하반기에 반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이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 초반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사전 개통을 시작한 지난 14일부터 정식 출시가 시작된 21일까지 국내 갤럭시 노트 20 개통량은 43만 2천 대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갤럭시 노트 10의 첫 주 개통량보다 약 10% 적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나름 나쁘지 않은 수치지만 향후 상황은 만만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20가 이동통신 시장을 달구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갤럭시 노트 20가 사전 개통되기 전인 지난 3일은 번호 이동 건수가 22,933건이었고 보통 12,000건에서 19,000건을 보였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20로 인해 시장이 달아오를 효과가 이통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 통사들은 방통위로부터 최근 512억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작년처럼 많은 불법 보조금을 유통망에 내놓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분기 스마트폰 분야의 매출이 지난 3년 사이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갤럭시 S20, 갤럭시 노트 20로 명명했습니다. 즉 숫자 11에서 19를 건너뛰고 20으로 한 것이죠.
공교롭게도 갤럭시 제품 중 원래 붙어야 할 숫자를 건너뛴 시리즈들은 성과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2017년 갤럭시 노트 7의 경우 6를 건너뛰고 출시됐다가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바 있습니다. 8호 태풍 바비가 27일 우리나라 서해상을 통과하며 많은 피해가 보고된 가운데 향후 더 큰 위력을 갖는 태풍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과 지구 온난화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기상청은 당초 바비와 이동 경로가 비슷한 태풍 중 가장 강했던 링링의 위력을 능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바비의 이동 경로가 예상보다 서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육지와의 거리도 그만큼 멀어져 체감 위력이 약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청이 당초 바비의 위력을 높게 예상한 건 올해 황해, 남해와 동중국해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기상청 관계자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 것은 엘니뇨 현상 등의 복합적 이유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 때문이라며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온도 상승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더 센 태풍들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관측도 비슷했습니다. 바비가 일본 오키나와를 통과한 사실을 전한 유럽 기상 전문 매체 시비어 웨더 유럽은 바비는 앞으로 24에서 36시간 동안 최적의 환경 속에서 이동해 한국에 도달하기 전에 매우 강력한 태풍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매체는 동중국해의 올해 평균 온도가 섭씨 영상 30에서 31도로 평년보다 2도 높다며 뜨거운 바다가 태풍의 연료가 돼준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태풍과 비슷한 허리케인이 거세지는 배경에도 지구 온난화가 있습니다. 미 CBC에 따르면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당 67m에 달하는 허리케인 로라가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로 접근해 이날쯤 상륙할 예정입니다. 25일 워싱턴 포스트는 로라의 위력을 경고하며 기후 전문가들은 급격히 격렬해지는 허리케인과 태풍이 지구 온난화 영향을 예측하는 하나의 징후라고 말한다. 지구 온난화는 바다 온도를 높여 허리케인과 태풍에 추가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이 공식 온라인샵 T다이렉트샵에서 단말을 구매해 요금제에 가입하는 이용자 중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해 할인 쿠폰 적용을 중단했습니다. 단말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한 할인 혜택이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T다이렉트샵은 지난 25일부터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할인 쿠폰 적용을 중단했습니다. 이날 출시된 LG전자 5G 단말 Q92도 현재 할인 쿠폰 적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T다이렉트샵은 최대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 이벤트를 진행했고 더블 포인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신고를 거쳐 합의한 할인 혜택인데요. 보유한 제휴 포인트를 2배 금액으로 지급해 최대 20만원 할인받을 수 있게 한 더블 포인트 이벤트도 방통위 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각종 혜택을 똑똑하게 활용한 스마트 컨슈머는 약 35만원 이상의 할인을 받고 단말을 구매할 수 있는 셈입니다. 가격적 이점을 제시해 온라인을 통한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용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저렴하게 구입한 단말을 수일 내 해지해 공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입 방식을 공시지원금이 아닌 25% 선택 약정 할인으로 신청하면 해지를 하더라도 그동안 받은 요금 할인 금액을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개통 후 다음날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수천원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공기계가 된 단말에 알뜰폰 LTE 유심을 꼽아 사용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합니다. 소득 보장과 일자리, 의료 보장 등 사업도, 노인 빈곤율과 정년 연령 등을 감안해 재조정합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유딕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정부는 우선 고령 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고자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과 건강 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노인복지 정책별 연령 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결국 현재 경로우대 연령 기준선 65세를 상향 조정하자는 의미로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현행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각계 의견 수렴 후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인 대상의 소득 보장, 노후 생활 지원, 일자리 등 사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 연령 등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했죠.
의료 보장, 보건의료 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연령보다는 건강 상태나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해줄 방침이죠. 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는 강화합니다. 인지능력, 자가능력 테스트를 현실화하고 안전운전 조건으로 한정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